예, 오늘은 하혜선 작가님 모시고 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요,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라는 제목인데, 작가님이 직접 책에 대한 설명,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그 서비스 현장에서 너무 기술과 지식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자기를 만드는 그런 태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내용으로 모든 거를 다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네. 뭐 저는 작가님 너무 잘 아니까 딱 이해가 됐고요.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작가님께서 지금 헤어 이런 분야에서 태도, 마인드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처음부터 헤어업계 출신은 아니셨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백수였어요. 백수여서 취직도 안 되고 백수여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여자니까 내 메이크업이나 좀 이쁘게 해볼까 라고 시작해서 메이크업 학원을 갔던 게 이제 뷰티 업계에 입문이 됐고요. 그리고서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 강사로 좀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한 17년 정도 일하다가 아주 우연하게 헤어 쪽으로 들어오게 됐고, 헤어 쪽에서도 저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 11년 전에는 기술 교육이 너무 만연하던 때 그들의 태도라든지 마인드를 교육해 주는 게 좀 생소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1년이 되면서 좀 많은 분들한테 필요한 존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됐어요. 헤어라고 하면 먼저 번뜩 드는 거는 뭐 기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업계에 오셔가지고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 뭐 리더십, 태도 이걸 가지고 강의를 쭉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업계 교육 경력이 뭐 30년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분명히 길이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헤어 출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도 있었을 것이고. 맞아요. 어떠셨어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같은 뷰티 업계니까 똑같이 뷰티 업계, 똑같이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 똑같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오판이 뭐였냐면 화장품 회사는 전부 저희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평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말도 잘 듣고 지각도 안 하고 너무 열심히 듣고 그랬는데, 헤어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직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뭔데? 뭐 아침부터 왜 이런 교육을 해? 이러면서 굉장히 안 반겨주는데, 반겨주지 않는 곳을 가서 제가 그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일하면서 우리가 모든 겪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거, 자기 마음에 대한 거를 조금씩 만져주니까 한두 명씩 관심을 갖게 하고 지금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 그랬어요. 마인드, 리더십, 뭐 태도 관련된 부분을 조금 다루면서 이게 특정 시장이 존재했잖아요. 헤어, 뭐 이렇게 뷰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 얼만큼 반응이 있을까라는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맞아요.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나오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하혜선 작가님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책이 나오고 지금 이제 4쇄 들어갔죠. 그러니까 책이 들어갔어요. 처음 출판된 게 2022년 6월 24일. 그러니까요. 6월 24일인데 헤어 분야에 있어서 뷰티 분야에서 이렇게 4쇄를 찍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분의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는 분들은 하혜선 작가님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시고 또 좋아하실까요? 어차피 서비스라는 내용은 그들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 전부 다 지루하다, 또 뻔하다, 또 똑같은 얘기해? 이런 식으로 처음엔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일을 하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런 마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포커스를 조금만 바꿔줬더니 다들 그 부분에서 위안받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세요. 네. 교육하실 때 보면은 원장님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디자이너 분들의 꿈은 뭔가요? 디자이너의 꿈은요, 네. 다 원장님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 네. 원장님의 꿈은 뭔가요? 원장님의 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하. 그러니까 원장님이 되고 나면은 사실 이 비즈니스를 더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니까. 네.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데 원장이 되기 위한 꿈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아요.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있잖아요. 그 많아요.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 이유 중에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는 관계에서 힘들어서 관계에서. 그만두는 거 일보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장님을 이렇게 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원장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 원장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려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이런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은 정말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난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태도도 안 좋고 이렇게 그런 불만도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원장님은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최선이 뭐가 잘못됐길래 조직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 있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 저도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윗분들은 분명히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을 텐데 저는 불만이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고 지금의 원장님들을 제가 이렇게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더니 원장님들 자체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들 자체가 아직 조금 흔들리세요. 원장님들이 본인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냥 나는 잘해주는데 쟤는 싫대라는 거에서 보면 원장님이 뭘 잘해주는데요? 그러면 다 자기 위주예요. 본인 위주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원장님들이 조금 더 자기를 보는 거, 자기를 생각하는 거, 셀프 리더십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훨씬 직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작가님 강의는 그 디자이너 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장님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강의가 되겠네요.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디자이너 분들 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걸 그만둬야지. 정말 일이 너무 하기 싫고 했던 분인데 작가님의 강의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던 사례가 있으면 기억나는 사례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꼭 뭐 그만둬야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세요. 이제 몇 년 차가 돼서 내가 요즘에 조금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진로를 고민한다. 이걸 계속 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네네. 힘들고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교육 듣고 결정했습니다. 그냥 이 일 열심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교육에 오면 저 그때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제가 용기 있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좋아졌고 저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의 네. 원장님들에게 원장님들 또는 작은 조직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원장님이 가져야 될 관점 또는 태도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반면 이제 디자이너 분들 조직의 체계와 규율을 따라야 하고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우선 디자이너 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 말고 내가 누굴 위해서 한다는 생각 말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내 거 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처럼. 어차피 인생 누가 살아주지 않거든요. 다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잘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그런 거 너무 영향 많이 받지 마시고 그냥 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너분들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혼자서는 안 됐죠. 혼자서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나를 이렇게 붙돋아준 분도 계셨을 거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근데 나를 조금 더 용기 있게 만들어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거니까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더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 다시 한번 본인을 좀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지셨으면 아마 더 좋은 원장님 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아,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책 내고서 이제 4쇄 들어가셨고, 네.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책이지만 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집필 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저 첫 책 내고서 북토크 할 때 그때 질문 받은 게 다음번 책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네, 생각했어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리더들 얘기하죠. 왜냐면 저한테는 리더가 있었고, 또 누군가는 리더가 될 거고, 네. 네, 우리한테는 리더라는 존재가 항상 내 어딘가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는 존재들이고, 또 내가 그렇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리더가 좀 바로 쓰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리더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을까. 아마 다음 책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일단은 정말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의 저자 작가님이신 하희선 작가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독자분들에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안녕히 계세요? 아닌가요? 아닌가? 제가 지금 얼굴 빨개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희선이잖아요. 네. 근데 하희선에 하히팅 하면 돼요. 자, 대표님 좋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마무리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